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인 8월 11일 수요일은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초로 2,000명이 넘는 날입니다. 이에 따른 주식시장도 수급이 코로나 관련주로 몰릴 텐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화요일 장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특정 종목으로 몰렸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도 한 종목뿐이었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도 쉽지 않았는데 특히나 월요일에는 신규 상장주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화요일에는 크래프톤에 많은 수급이 몰렸고 SK바이오사이언스나 에코 삼형제처럼 시총이 크면서도 안정적이고 상승력이 좋았던 종목들이 수급을 다 독점을 해서 반대로 테마주들이 과대 낙폭을 당했고, 수요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 또 언택트 관련주로 수급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알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화요일 피겟했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TYM, 크래프톤은 장초 대응을 말씀드렸었고, SMCNC 같은 경우는 장초부터 큰 하락이 있을 것이고 오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분 틱을 보면은 이렇게 장초에 4% 정도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장초에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입문자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9% 정도 빠졌고 TYM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패턴이 상승률도 높았고 패턴이 좀 더 쉬웠죠. 그래서 한 7분에 걸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TY에는 수익 낸 분들이 꽤 있었고요. 크래프톤은 사실 대응하기가 더 어려웠죠. 크래프톤도 장초에만 급락을 하고 또한 17%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장초에 급락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들어가셨으면 사실 10% 이상 수익은 낼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패턴이 워낙 한 10분 동안에만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45만 원이라는 이런 주당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도 카카오뱅크, TYM, 크래프톤 모두 4% 이상 장초에 상승을 했고요. SMCNC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법을 말씀드렸던 대로 장초에 크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이제 한 10시 반 정도에 9%, 그러니까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한 13%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장 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결국에는 한 5%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서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같은 경우는 시혜가가 또 상승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뭐 SD 바이오센서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주나 과거에 강했었던 뭐 반도체주, 샘CNS 이런 것들이 강했고 특히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서 이 종목들이 다 휩쓸었었죠, 오늘은.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주사인 SK 케미칼까지도 이렇게 휩쓸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대정화금, 시너지 에너베이션 이런 것들까지도 순환매를 돌면서 20%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주, 그리고 확진자 급증했을 때마다 뭐 상승할 수 있는 대형 포장이라든지 ECS 같은 재택근무주, 대형 포장과 같은 택배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MCNC 같은 경우는 CNC나 뭐 그 코리아 BNC 같은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어쨌든 재료가 소멸되면 이렇게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카페24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오히려 네이버가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된다는 공시 기사가 뜨면서 이렇게 폭락을 했죠, 이틀 동안. 그래서 어제도 13%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SMCN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지만 반대로 SM이 어떤 기업에 특정 기업에 뭐 CJ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인수가 된다는 기사가 오히려 확정이 되면 이렇게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1일 수요일에 오늘 오전 5시 24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는 어제는 이제 1540명이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코로나 라이브로 확인해 보면
현재 한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장 끝나고서부터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장 초에는 그런 관련된 주로 아직까지 시외가에는 사실은 큰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장초 시외가에 큰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택근무주, 진단키트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제지 이런 택배 관련된 주들이 상승하겠고요. 현 시간 다우존스는 한 0.49% 상승 마감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45% 정도. 그래서 오늘도 가치주가 강세인데 특히나 이제 철강, 미국의 철강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래서 뭐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수급 때문에 철강주가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조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분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는 철강주들도 소형주들을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실 요새 좋지 않죠. 한 3일째, 3거래일째 하락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사장의 가석방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나 이런 심춘종합지수는 오후장 들어가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현재 무난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콩 증시는 한 2% 가까이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현 시간 미국 국채 금리는 1.34%로 이렇게 어쨌든 급등하는 건 사실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뭐 1.3%를 회복한 건 괜찮지만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특히 나스닥 성장주에는 좋지 않은 영향.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스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고시 환율 같은 경우도 한 1151달러인데 1151원인데 3일째 상승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뭐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코스피 보시는 것처럼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3배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리고 그나마 코스닥가 같은 경우 그거보다 차트가 좀 나은 상태고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 위에 지금 걸쳐져 있는 상태고 하락 종목 수가 그래도 어제는 이제 3배 가까이 많았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제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체크해야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된 주인 우리기술투자가 약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감은 결국 한 6% 정도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주도 움직일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람다라는 이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도 어쨌든 델타 변종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미국에서 벌써 3주 만에 1,000여 명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페루발 람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도 확진자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한국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 특히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던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바이오주가 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때문에 사실은 아침부터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좀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 그리고 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좀 상승을 못했고요. 그리고 모더나에 대한 투자도 뉴욕연금에서 많이 늘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대로 국민연금도 바이오 쪽에 투자 범위를 넓힌다는 건데 K바이오 그 백신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연기금도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SD 바이오 센서부터 시작해서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흐름이 좋았죠. 또 휴온스, 뭐 서울 바이오시스, 바이넥스, 녹십자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W를 조기 출시한다는 기사가 오늘자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수급이 특정 종목으로 몰렸기 때문에 큰 반등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리니지 블렌드 앤 소울 2 출시일과 더불어서 리니지 W가 함께 출시가 되니까 이제 그쯤 해서 다시 이제 상승세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 직전까지 상승하기 있기 때문에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대정주 정리해 드릴 때 NC 소프트와 이제 넷마블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뭐 넷마블도 차트가 좋은 편이고 NC 같은 경우 사실 차트가 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뭐 윤석열 씨 관련돼서 이제 제 대선 주자들이 사실은
지금 테마주들이 다 묻힌 상태예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다 묻힌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오늘자 기사에 보면은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을 이끈 그런 그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을 영입을 했다. 그럼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책이 이제 야권에서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도 이제 횡보를 했던 남북 경협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신원이라든지 조비라든지 뭐 이런 곳들, TYM 이런 곳들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오늘 증시 분석해보고 대장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백신주가 이제 완전 휩쓸었었죠. 아무래도 SK 그 바이오사이언스의 여파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보이는 것은 신규 상장주들이 강함을 여전히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포함되어 있고, 아모센스라든지 샘CNS, 이삭엔지엔이 이런 것들도 큰 상승이 있었다. 오늘같이 조정장에 사실 10%만 상승해도 상당히 큰 상승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모더나 관련된 주식들도 강했다. 그래서 AB 프로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했습니다. 정기장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일단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중요한 것을 체크해 놨는데 역시나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식들, 그래서 뭐 SK 케미칼과 합작사인 이제 대정화금이라든지 이런 뭐 SK 케미칼 지주사 이런 것들도 같이 상승을 했고, 그나마 이제 코데지 컴파니는 이제 남북경협주인데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푸드나무는 2분기 실적 관련된 주, 거의 푸드나무 한 곳만 상한가를 갔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막판에 상한가가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혜가에서 마이너스 현재 2% 상태고요. 그다음에 GMI 뭐 이낙연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코로나19 관련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거는 이제 원격의료 또 그리고 음압병동 관련된 주들, 사실 작년 11월 10월 달에 강했던 종목들인데 한동안 조정을 겪다가 다시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는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뭐 재택근무주인 ECS라든지 대형 포장도 상승이 있었지만 내일은 2,000명대라서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아모센스, 샘CNS도 10%대 강했고, 뭐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든지 캐몬이라든지 나노엔텍 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입니다. 그 뒷부분에는 뭐 개별 종목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유바이오 로직스 정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식, 한솔케미칼은 뭐 2차전지 관련된 주로 상승.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제가 1위부터 30위까지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강세 섹터 대정주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뭐 실적 추이였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하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뭐 내일도 추가 상승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재료 자체가 이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보면은 EID 화장품 관련된 주, 그리고 이트론, IT, 캐몬. 뭐 캐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가 최근에 강하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 KMH 하이텍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번 주 안에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이제 차트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데지 컴파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큰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남북경협주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거래금액 상위 쪽에서도 뭐 역시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같은 신규 상장주들 이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오늘도 이렇게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승세였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한동안 강세로, 뭐 조정을 좀 겪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강세로 보여지고요. 네, 오늘의 단타 종목과 우량주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현 시간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건데 미국 원재저 쪽에 보면은 US 스틸, 뉴코, 맥모란 이런 것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선행 지표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의 흐름이 계속성이 있으면 한국 주식들도 한국 철강주들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선행 지표로 삼기에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피스커도 오랜만에 23% 상승했는데 목표가가 이제 그 JP모건에서 $40로 이제 목표가가 나온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상승을 했고, 피스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보유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고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한 60% 낮은 가격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테슬라 다 정리하고 피스커가 이제 저가형 그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헨리 피스커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해외 주식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제가 설명 예전에 드렸던 거 그대로 있고요.
그 테슬라에서 사실 모델 3 같이 개발하던 그 디자이너인데 나와서 피스컬을 만들었고 실제로 예전에 그 전기차를 양산한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너도 괜찮고 디자인도 사실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한 3천만 원대 정도의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그 팍스콘과 함께 그 생산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은 당연히 수요일은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이 넘는 날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초에라도 당연히 그 확진자 수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쯤에 이때쯤이죠. 그 진단키트 관련된 이때도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날짜를 보면은 7월 8일 방송인데 그때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을 종목을 제가 보면은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확진자 수 관련해서 진단키트라든지 방색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재료다, 바이오가 가장 강한 재료다라는. 그래서 그때 방송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11위부터 20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은 그 골판지 제조, 택배가 급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확진자도 다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대형 포장, 영풍 재지가 이제 대장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시스웍이라든지 바이오스마트, 엑세스바이오, 슈마시스 같은 곳들이 사실 대장주였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는 많은 조정을 겪었죠. 그때가 벌써 한 달 반 전이니까. 그때도 이미 2차 상승 때였거든요. 그 뭐 시젠이나 이런 게 작년에 한참 이렇게 상승세가 좋았을 때 1차 상승을 했었고, 큰 조정을 겪다가 기간 조정을 겪다가 한 달 전에 그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세였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대장주였던 진단키트주들이 내일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최근에 좀 강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파트 다 정리해 놓고서 내일 장초에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달 전에 좋았었던 진단키트 주 중에서는 여전히 좋은 거는 시스웍 정도가 되겠죠. 시스웍이 아직까지도 수급이 괜찮고 나머지는 사실 좀 꺾였죠. 바이오스마트라든지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뭐 슈마시스, 시젠 이런 것들은 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뭐 급등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나마 좀 좋은 거는 시스웍이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는 이제 어제도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이제 흐름이 좀 기대되는 것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또 외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웍은 예전에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도 최근에도 좀 일부 상승세가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시총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현재도 이제 정배열 초입 상태고 매물대 수렴 중이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ECS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 전쯤에 다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제 시총 1,000억짜리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대장주였고, 그다음에 외인 수급이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고 매집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제도 이제 5%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대형 포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 재지 쪽에 대장주고 2.29% 정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시총 3천억대, 그리고 포장주의 대장주,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매집 중이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ECS와 이제 대형 포장이 좀 같이 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ECS 외에는 알서포트즈라든지 링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거의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초에는 대장주 중심으로 보는 게 낫고요. 바이오니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좀 흐름이 좋은 어떻게 보면은 구대장주에 이제 필적할 만한 그런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배열이고 신고가고 수급이 좋고 근데 거래량도 이제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관심 종목에 이 종목들을 좀 넣어두고서 장초에 흐름이 좋은 쪽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SD 바이오 센서, 그다음 시스웍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은 과거에도 좋았었던 ECS, 대형 포장,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대응하기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을 좀 정리해 보면 확진자 수가 어쨌든 역대 최초로 2,000명을 돌파했고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최소한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K백신 관련된 주, 진단키트 관련된 주, 재택근무 배송 관련된 주가 내일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대형주 같은 투자 뭐 이런 건 아무래도 단기성,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중대형주,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정리해드리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설명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아직도 상승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배열이면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매수를 과감하게 하실 것을, 뭐 지금 매수하기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뭐 오늘은 또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늦게 하긴 했는데 뭐 3시 전에는 올리고 자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뭐 하여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월화는 사실 종목 자체가 뭐 상승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요즘 대응하기에는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이니까 좀 힘을 내시고 뭐 그렇게 하여튼 뭐 차분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 청약, 경매,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다양한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